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1등이라고 하니까 확대 해석하지 말고 그냥 요 지역에서 마두동에서 특히 백마마을, 강촌마을, 그 다음에 백송마을에서만 1등입니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서 앞으로는 갭투, 그러니까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걸 갭투라고 많이들 하는데, 왜 갭투를 해야 되는지 시리즈로 그 첫 번째 시간인데, 마침 어제 서민 실수요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 주택 담보대출 우대 요건 혜택을 확대하고, 또 청년 신혼부부 또 전월세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여기 일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 지역이니까 그동안 뭐 50%밖에 안 됐는데 6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또 더 나아가서 부부 소득 기준이 그동안 8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9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경우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같은 경우도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 기준이 그 6억에서 이제 9억으로 상향 조정됐다라는 거. 조정적 같은 경우는 이제 5억이었는데 그것이 8억까지 확대 이제 적용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집을 사기에 훨씬 더 유리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도 전세 보증금도 5억에서 7억으로 확대되었고, 보금자리론 대출 지원 한도도 3억에서 3억 6천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거고, 왜 갭투를 해야 되는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은 대물림 된다는 뭐 무서운 말이 있는데, 그 대물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내가 뭐 전세 끼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를 사둬야만 내가 주거 복지라든가 아니면 미래 내 노후 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갭투를 이제 권장하는 방송을 하게 됐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그 일산 소사선 같은 경우에 뭐 남들은 대곡 소사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일산역까지 가니까 일산 소사선이 맞고, 나중에 파주 운전까지 저는 확대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일단은 일산까지 확정이 됐으니까 일산 소사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동안 불확정성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의해서 이게 언제 개통이 될지 몰랐었는데, 며칠 전에 7차 이제 발표를 통해서 23년도 1월입니다. 23년도 1월 개통을 완료하겠다라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불확실성에 의해서 이게 언제 될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제 확정되었으니까 23년도 1월이라고 이제 못 박았으니까 불확정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 5차, 6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왜 갭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산은 앞으로 투자 여건이 너무 좋아지고, 또 앞으로 상승 수혜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일단 소사선이 개통이 이제 확정됐다라고 했잖아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교통이, 일자리가 우선인데, 일자리는 앞으로 일산 테크노밸리라든가 킨텍스 3전 시장이라든가 방송 영상밸리라든가 뭐 장항지구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요건이 많아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죠? 일자리는 차치해 두고 이제 교통이 참 중요한데, 일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만하다, 교통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래서 일산 소사선이 대표적으로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공사 한참 진행 중인 뭐 GTX D 같은 경우에는 김부선으로 이제 끝날 것 같아서, 그 수혜 지역이 또 이제 일산 지역이 될 것 같은데, 뭐 잘됐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만 김부선으로 만약에 끝나게 되면, 김영선으로 끝나게 되면 그 수혜 지역이 일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뭐 강남까지 GTX D 노선도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 국가 사업이라서 제가 뭐 어떤
왈가불가 감나라 배나라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 일산이 그 수혜 지역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교통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GTX가 정말 개발이 돼서 이 백마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정거장이잖아요, 그죠? 뭐 여기 대구 그 라인이 다 개발이 돼서 대구에 가서 이제 갈아타고 18일 만에 이제 강남을 가게 되는데, 정말 GTX가 완공이 되면 얼마나 많이, 예. 그리고 뭐 창릉역이 지금 뭐 당장 역사가 개발될 게 아니라 일단 다 GTX 노선이 다 놓여지고 나서 그때 가서 협의 사항이니까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그죠? 일단 GTX A 노선이 가장 빨리 개통이 될 거고, 그 수혜 지역이 운정이나 파주나 아니면 이 일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교통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연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교육 학군이 끝내줍니다. 고등학교가 8개나 있어요. 뭐 초등학교라던가 중학교 문제는 차치해 두고라도 단지는 중학교, 단지는 초등학교 같은 게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도를 건너지 않고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또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8개 학교 중에 고를 수 있으니까 공교육 학군은 진짜 뭐 삐까 번쩍 한 거죠. 더 좋은 건 뭐냐면 사교육 학군입니다. 특목고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학군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데, 그 학군이 뭐냐면 사교육 학군입니다. 공교육 학군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교육 학군이 굉장히 이제 중요시되고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백마 라인은 후공 라인도 마찬가지지만 다 학원이 형성되어 있는 학원가이잖아요, 그죠? 저 또한 15년간 이 백마 학원가에서 학원을 운영했단 말이에요. 15년간 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했으니까 잘한 거죠, 그죠? 우리 아이들 다 뒷받으시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학원에서 15년간 운영하면서 학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학원가에서 아이들을 보내면서 저 멀리 있는 킨텍스에서부터 여기까지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학원을 뭐 픽업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학원가가 걸어서 다닐 수 있다는 게 굉장한 혜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갭트롤에서 내가 무주택자 아니면 전세 살고 있다면 반드시 갭트롤에서 내 명의로 등기를, 아파트를 확보해 놓는 게 내가 우리 가족의 주거 복지는 물론이고 장래에 내 개인적인 노후 복지도 이 주택 아파트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철근, 콘크리트 뭐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그죠? 그 인건비도 지금 외국인이 다만 뒷바라지를 하기 때문에,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원자재 값이, 철근 값이라든가 콘크리트 값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에 미래 아파트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발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얘기니까 괜히 악플 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을 바라보는 눈,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내가 악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악플을 달면 안 된다는, 제 동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SNS에서 악플은 금지입니다. 악플을 달면 안 돼요. 내가 선플을 달면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니까, 제가 오늘도 그 상추를 주말 농장에서 한 20명가량 나눠줬습니다. 나눠줄 때마다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뭐 경비 아저씨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는 생판 처음 보는 아파트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두봉을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 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뭐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뭐 2,000원이 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2,000원짜리 그 쌍추를 받고 그렇게 환한 표정으로 기분 좋아하는 건
정말 저로서도 기분 좋은 일이고, 전 주말 농장 갔다 올 때마다 20명한테 이걸 나눠주니까 뭐 전 기분 20번 기분이 좋은 거죠. 그날 웃을 일을 다 저는 20번 넘게 웃으니까 제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선한 가치관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베풀면 나한테 다 선한 가치관, 선한 영향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착하면 그 사람을 하느님 보호하사 부자 되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인성은 얼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가치관으로 베풀고 나눠주고 기부하고, 전 뭐 10년 넘게 기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 노후를 조금 덜 걱정하고 살게 된 것도 그때 10년 넘게 막 기부를 하면서 쌓았던 공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지금 막 저한테 터닝 포인트가 돼서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알고 있기에는 안타까우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막 베풀어서 여러분한테 경제적으로 그 선한 가치가 다시 다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세 끼고 일산 백마마을, 백송마을, 강촌마을이면 더 좋습니다. 백마역을 이용할 수 있는, 앞으로 백마역이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수혜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뜰 것 같습니다. 창릉이 입주해도 백마역은 수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창릉 신도시가 50% 가까이 공공분양, 공공임대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는데 자산 가치를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급적이면 좀 자주 들여다봐야 되는 주식보다는, 비트코인보다는 부동산에, 안전자산에 더 투자해서 그냥 내가 자는 동안에도, 쿨쿨 자는 동안에도 내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왜 갭투를 해야 되는지, 왜 전세 끼고 사야 되는지 맛보기로 제가 사단지에 작년에 37평을 5억인가? 5억이죠, 그죠? 5억에 샀는데 1억 5천 투자한 거죠. 전세가 3억 5천이니까 지금 8억 넘었잖아요. 이제 8억 후반대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또 작년 9월에 여기 보이는 32평 4억 5천 투자했는데 7억 넘잖아요, 그죠? 7억 중반대 됐을걸요. 어마어마한데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머지 3개도 굉장히 많이 나를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돈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예 싹 없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고민이 없어지니까 뭐가 좋으냐면 정신 건강이 좋아요. 지금은 탁구 치러 왔는데, 탁구 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고, 내가 반신욕 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고, 매일 저녁 가서 잠깐 하는 그 헬스장에 30분도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산 가치에 투자를 해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탁구 치고 있는 동안에도, 노는 동안에도 내 자산 가치를 급상승시켜 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전 사실 일하지 않아도 이제 놀고 먹을 수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파이어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직장을 때려치워도, 이 한성 부동산이라는 직장을 때려치워도 저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은 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의 미래가 저처럼 그냥 언제든지 직장 때려치울 수 있는, 그러니까 정년퇴직 때까지 직장을 다니는 게 사람들은 로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은 일찍 때려치울수록 좋습니다. 내 자산 가치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서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으면 직장은 빨리 때려치울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고,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놀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꼭 노가다를 통해서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불로소득도,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에 투자해서 자본의 가치를 올려서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많이 만들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에 투자를 하면, 특히 아파트 투자를 하면 왜 좋은지, 왜 갭투를 해야 되는지 포괄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산 아파트 가격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시리즈하고 이렇게 엮어서 이거는 갭투를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석마을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왜 갭투를 해서 내 자산 가치를 좀 더 늘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사무실 5단지에 있거든요. 백마역 앞에 한성 쌍용 아파트 5단지에 있는데 한 1200가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여기 5단지 22평에 살았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겠죠. 물론 제 돈이 다 있었던 게 아니라 은행에서 융자를 내서 겨우 이제 처음 아파트를 장만한 거죠. 아파트를 처음 장만한 날 아주 기분이 좋았던 걸로 기억되는데 내가 처음 내 이름으로 이제 등기를 친 날이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이제 자산에 아파트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2평에 살던 그 시절로 내 젊음이 정말 혈기왕성한 젊음이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겠느냐, 아니면 지금 아파트에 투자한 자산 가치에 투자한 지금 이 시간에 머물러 있겠느냐 라고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부분 사람들은 젊은 그 시절로 돌아갈 것 같은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저한테 훨씬 더 보람되고 가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소명의식도 느낄 수 있고 또 행복지수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막 삶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지금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때 22평에 겨우 살던 그 시절에는 경제적 갈등이 있었냐? 있었죠. 하다못해 아이들이 치킨을 먹고 싶다는데 그걸 바로바로 못 사준 거예요. 지금 정말 한이 될 정도로 안타까운 순간순간들의 연속이었죠.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초이스의 연속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내가 선뜻 치킨을 선택해서 사주지 못했던 그때의 삶, 수십 년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느니 그냥 치킨 막 사줄 수 있는, 어제도 굴리 치킨을 시켜서 먹었는데 안에 감자도 있고 감자튀김도 있고 맛있더라고요. 요즘은 술을 안 하니까 술안주에 먹으면 딱이었을 텐데 그 자체에 두고 어쨌든 아이들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하면 지네 돈으로 시켜 먹기도 하지만 거의 이제 제가 아무 때나 시켜줄 수 있어서 저는 지금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파트에 갭투를 통해서 저처럼 전세 끼고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갈등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하는, 돈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젊음이 더 중요하지, 아무래도 젊으면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너는 젊어봤냐,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뭐 저는 젊어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때 그 시절 치킨을 마음껏 사주지 못했던 그 젊은 시절, 한참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에 내 삶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한테 아파트가 앞으로 많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내가 자산 가치를 불리기 위해서는,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왜 갭투를 해야 되는지 지금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제 여기 영업 곳내에 있는 백마마을, 백송마을, 강촌마을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쪽 지역의 갭투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자신이 없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제가 선뜻 뭐 여기처럼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처럼 오를 거라는 어떤 확신이 없어서 그쪽은 그쪽 가까운 부동산에 문의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핵심 내용은 네가 가난했었던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겠느냐. 젊음이 물론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그 젊음을 포기하고 지금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산, 그 시간으로부터의 어떤 여유, 이러한 삶이 더 저를 행복해 주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삶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탁구 치거나 요즘도 마스크 끼고 탁구장에 다니는데 1대1 복식밖에 안 됩니다. 이제 굉장히 좀 강화됐기 때문에 거리 두기가. 그 다음에 헬스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잠깐 가는 그 30분도 안 되는 시간, 그 시간도 나한테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요인들에 해당되지만 무엇보다도 투자한 아파트, 얘네가 지금 내가 자는 시간에도 열일해서 내 자산가치를 불려주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없어요. 일단 경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이 되면 시간으로부터 독립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간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건 하다못해 제가 아침에 오전에 탁구 치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직장인들이 오전에 다 탁구 치고 오진 않아요, 그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오전에 탁구를 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직장인들은 토요일 주말에 가서 뭐 일요일 주말에 가서 이제 탁구를 치게 될 텐데 저는 뭐 주중에도 탁구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막 연연해 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늘 뭐 이 사무실 문을 오전에 닫았다가 뭐 그때 열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돈을 막 버는 것보다 내 행복 지수를 막 늘려가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탁구장에 가는 거겠죠, 그죠? 오늘도 탁구 신나게 치고 왔는데 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 말고도 하다못해 산책하는 거라던가 주말 농장 가는 거라던가 이런 게 다 가까운 커피숍에 가서 그 3단지, 4단지 사이에 있는 본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는 것도 내 행복 지수를 높여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니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커피숍에 가서 비싼 커피를 마셔도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예전에는 망설였단 말이에요. 생각나요? 마디옥에 가서 이 비싼 커피를 2잔을 시켜서 마실 건가? 한 잔을 시켜서 같이 나눠 먹을 건가 막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오늘 핵심은 여러분도 아파트에 전세 끼고 투자를 해서 이 자산 가치가 막 늘어나서 경제적으로부터 독립하고 시간으로부터 독립하고 특히 노가다로부터 독립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단 왜 전세 끼고 투자를 해서 경제적 자산 가치를 늘려야 되는지 쭉 그냥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쭉 얘기하고 나서 이제 제 생각을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막 얘기할 테니까 한번 그냥 새겨들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시간은 하루가 24시간 똑같이 정말 공평하게 시간은 주어졌는데, 누구한테는 시간이 금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시간이 금인 줄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인식은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의 시간, 정작 자신한테 주어진 그 시간이 금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게끔 만들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강물처럼 흐르는 이 시간이 내 자산 가치를 불려주는 금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에 투자한 시간만이 금이 될 수 있다는 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사두지 않으면 이 아파트가 시간이 흘러서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쭉 흘러서 수년 뒤에 나에게 금으로 자산 가치로 다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갭투를 해서 제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금으로 환원시키기 바랍니다. 가난은 대물림 된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죠? 내 아버지가 가난했고 내가 가난하면 내 아들, 딸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나까지 가난한 건 그래도 그냥 참고 견디고 좀 검소하게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제 그냥 묻어 넘기면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 아들, 딸까지 가난하면 치킨을 시켜 먹고 싶은데 망설여지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치킨을 시켜 먹을 때, 먹고 싶을 때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적어도 그 정도는 경제적 자산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또 갭투를 해야 되냐면, 지금 아무것도,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흐르는 강물처럼 옮겨간다는 거죠, 그죠? 지금 내가 치킨을 마음대로 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 투자하지 않으면, 갭투를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그대로 옮겨가서 그게 1년, 2년 쭉 흘러가서 10년이 흘러가도 나는 계속 치킨을 시켜줄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 아빠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무서운 말이죠, 그죠? 치킨을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데 시켜줄 수 없다? 내가 지금 망설이고 있다? 하다못해 젊은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내 연인이, 내 여자친구가 뭐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합니다. 좀 비싼 파스타, 피자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지갑을 열까 말까 망설이면 그 여자가 마음을 열까 말까 망설이겠죠, 그죠? 남자가 지갑을 여는 횟수만큼 여자가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지갑의 액수가 다는 아니에요.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에게 베푸는 마음 있잖아요, 그죠? 베푸는 마음. 맛있는 걸 내가 사주고 싶어 하는 마음. 뭐 연인끼리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매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자산 가치에 젊은이들도 영끌해서 투자하는 이유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늘 언제나 뭐 시도 때도 없이 지갑을 열어서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은 것을 실천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기를 제발 지금 아무 짓을 하라는 겁니다. 자산에 투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프레임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그죠?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경천동지할 정도로 확 뒤바뀐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저도 가난했을 때는 이 삶이 썩 늘 재미있고만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뭐 낙엽 굴러가는
모습만 보아도 막 까르륵거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삶이 너무 좀 재기발랄해졌다고나 할까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나이 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낙엽이 굴러가는 모습만 봐도 까르륵거릴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참 기다렸다가 그 수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태어났더니 내가 흙수저였던 거죠.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 내 후손이 흙수저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 후손이, 내 아들, 딸이 그때까지도, 내가 죽을 때까지도 흙수저면 내가 경제적 자산 가치를 빨리 불려서 내 자식들만큼은 금수저로, 하다못해 은수저로 만들어 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치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킨을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손주가 되겠죠, 그죠? 그 아이들한테 치킨을 시켜주고 싶을 때 시켜줄 수 있는, 곁들여서 피자도 곁들여서 시켜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만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어느 정도 불행을 막아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돈이 행복의 전부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 운영하는 그 CEO들만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치킨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경제적인 여력과 행복과의 상관지수는 끝난 거예요. 저는 기준을 치킨을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시켜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피자를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먹고 싶을 때 뭐 배달의 민족 요교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적 여력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도 빨리 전세 끼고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얘네가 계속 내 경제적인 자산 가치를 높여줘서 피자나 치킨을 먹고 싶을 때 우리 가족이 언제든지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는 시간에도, 쿨쿨 자는 시간에도 나한테 돈이 들어오게 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근로소득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진짜 회사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야근까지 하면서 벌어들이는 그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냥 일반,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서민으로 사는 거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봉이 좀 어느 정도 높아도 그 선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내 월급은 당연한 거고, 월급 말고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가 어디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도 나한테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제외하고입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게 자산소득이에요. 내가 자산에 투자해서, 아파트에 투자해서 내가 자고 있어도, 내가 여행을 다녀도 나한테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파트가 연리를 해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 버는 돈보다 30평대 이상이면 경기권에서, 서울 경기권에서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돈보다 사람이 먼저이기 위해서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어느 정도 돈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만 사람이 먼저일 수 있거든요. 특히 내 가족을 지키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불행을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돈은 어느 정도 필수 요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 나한테 다시 다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산 가치가 있어야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돈이 있는 사람만이 돈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기부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내가 먹고 싶은 빵을 여러 개 사서 나도 먹지만 나눠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주변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행합일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내가 아파트에 투자해서 내 자산 가치를 늘려야지 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다 끝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행운은 행동해야만 운이 찾아오는 거고, 행복은 행동으로 옮겨야만 복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서 질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콩나물 사듯이 확 아파트를 질러서 사는 사람만이 부자가 돼서 어느 정도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돼서 피자도 사고 이웃에게 뭐 피자도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나입니다. 그죠?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운명이라고 정해진 건 전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운명을 깰 수 있을 때만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부자가 돼야만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백마마을, 백송마을, 강촌마을에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돼서 여러분이 가족이 치킨이나 아니면 피자를 먹고 싶을 때 스스럼 없이 시켜 먹을 수 있는 자산이 늘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이것저것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막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치킨 시켜 먹고 싶을 때 시켜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형성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제가 요즘 갭투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갭투를 권장하느냐라는 취지로 이제 질문이 와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갭투를 통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달라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탁구 열심히 치고 왔는데 오전에 탁구를 친다는 이제 뭐 98점, 100점 만점에 98점 가까이 되고, 탁구를 못 친 날은 아쉬워서 96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실제 막 그 항목 하나하나 다 조사해 본 통계 수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점 만점에 98점이면 거의 이 세상에 대해서 뭐 불만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랬냐? 아니에요. 2년도 안 됐을걸요. 제가 갭투하기 직전에는 전혀 몰랐던 세계, 어떤 신세계라고는 할까요? 제가 몰랐던 자본주의 시장에 대해서 제가 뛰어들고 나서 제대로 이제 행복 지수가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구나. 경제적인 것 때문에. 물론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을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단적인 사례로 제가 투자한 그 37평이 3억 5천이었습니다. 작년에 투자할 때. 뭐가요? 전세가 3억 5천이었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세가 6억입니다. 3억 5천에서 6억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2억 5천에 갭이 생긴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다시 전세를 주게 되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세를 주게 되면 6억에 이제 전세를 주게 되겠죠. 그러면 2억 5천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죠? 지금 제가 이제 2억 5천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뭐 48평이나 58평 잘 봐서 투자를 이제 재투자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인데 지금 7억 5천에 전세 가능하잖아요. 그죠? 58평 10억짜리 집인데 7억 5천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차익, 그러니까 3억 5천에 전세 준, 작년에 3억 5천에 전세를 줬는데 그거를 다시 전세를 놓으니까 6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억 5천에 차익이 생긴 그 2억 5천을 다시 투자를 해서 58평 아파트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10억짜리. 그럼 제 자산이 10억이 느는 거예요. 그죠? 부채도 자산이니까. 사람들은 2억 5천에 대한 차익, 그 2억 5천에 대한 것만 자산으로 계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억이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자산 가치.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 때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10억이 10억. 10억에서 이제 뭐 반띵해서 5억 정도 담보대출을 내주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억 5천밖에 투자를 안 하겠지만 앞으로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뭐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하게 된다면 내가 새로 전세를 줘서 2억 5천 차익이 생겨서 그걸로 58평짜리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고 내가 나중에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5억의 대출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내가 이제 그걸 주택연금으로 살아가게 되면 한 200만 원은 넘게 나오겠죠. 그죠? 58평이니까 27평이 뭐 100만 원 정도 나온다면 58평이 이제 20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합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갭투를 제가 계속 권장하는 이유가 나중에 내가 우리나라 그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1위라고 하니까 노인 빈곤율 해소 차원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 일산 백마마을 제가 강촌마을이나 백송마을 이 백마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왜 아파트가 앞으로 오를 것 같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12월 달 되면 아파트 사전 청약을 하겠죠. 그죠? 3기 신도시.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죠? 그 1600명밖에 뽑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정말 열받아서 아파트 사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전세 수요도 모자라는데 전세 살다가 열받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지금 이 일산 동구가 벌써 21% 가까이 올라서 올해만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도 벌써 6개월 지금 한여름입니다. 그런데 냉방이 너무 빵빵하게 잘 돼서 지금 긴팔을 입고 있는데 냉방병 걸릴까봐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오전에 탁구 치고 와서 이렇게 여유 있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갭투를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을 지금 벌지 않아도 아파트 제가 투자한 그 아파트들이 3, 4, 5단지 아파트 그 여러 채들이 지네가 알아서 열일해서 돈을 저한테 벌어다 줄 거기 때문에 아까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3억 5천 전세였는데 지금 다시 전세를 주면 6억이라고 그래 2억 5천이 남아서 그 2억 5천을 저는 재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만약 다시 이제 전세를 놓게 되면 이렇게 해서 빚을 내서 처음 갭투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세를 다시 놓으면서 다시 갭투를 해서 다음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갭투가 저한테 자산 가치를 계속 늘려주니까 회사 다니는 것보다 지금 이 한성부동산에서 경제적인 수익도 괜찮지만 이것보다 아파트가 훨씬 더 열일해서 더 많이 버니까 계속 갭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동영상 이어서 간단하게 갭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금 이 한여름 이제 때학볕 때 지금 매미 소리가 장난이 아닌데 지금도 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걸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출 규제가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9억대 이하, 6억대 이하 아파트들이 지금 막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계속 규제했던 대출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전세 살던 사람들이 열받아서 더 이상 이제 전세 못 살겠다, 이사 못 다니겠다라고 이제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완화가 됐으니까 예전보다. 그리고 토지 보상금 26조나 풀린답니다. 올해 말, 그렇죠. 올해 말부터. 근데 창릉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26조라는 것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돈이 풀리게 될 텐데 그게 아파트 가격을 과연 어떻게 밀어 올리느냐 그것도 불을 보듯 뻔할 것 같고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 정부에서는 투명하게 거래를 이제 뭐 조사하겠다 이 차원인데 사실은 세금 걷어들이겠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또 전월세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임대차 3법이 영향을 미친 것처럼 아파트 가격, 특히 일산 백마마을, 백석마을, 강촌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금 뭐 대선 후보자들 쌩 난리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아파트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을 막 내걸 텐데 하다못해 100만 원씩 기본소득 주겠다잖아요. 누군가 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되면 100만 원씩 주겠답니다. 청소년은 뭐 2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경제가 보다 활성화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달라질 것 같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선이 되면 대선 이제 그 상황이 되면 내년 뭐 초부터 뭐 대선 때문에 풀린 돈도 어마어마할 거고 대선 부동산 공약들의 남발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 가격에 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공급은 없는데 계속 열받은 수요가 많다 보니까 또 대선 주자들은 계속 부동산 공약을 남발하게 될 거고 그럼 영향이 또 커지겠죠. 그죠? 또 임대차 3법 만기가 도래합니다. 내년 뭐 8월 정도 되면 임대차 3법이 이제 딱 계약 갱신 청구한 사람들이 8월 되면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임대차 손님을 받을 때 집주인들이 올려서 받을 거 아닙니까? 실거래 가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작년에 살 때 37평이 전세가 3억 5천이었는데 지금 6억이니까 저도 6억을 받겠죠. 그죠? 내년에 이제 다시 그걸 재계약한다고 하면 새로 손님이 와서 전세 손님을 내년엔 7억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예측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 임대차 3법 이제 도래와 이제 맞물려서 굉장히 비싸질 것 같습니다. 뭐가? 아파트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일산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 같으니까 갭투에서 좀 자산 가치를 늘려서 여러분이 좀 부자 되는 기본적인 어떤 터전을 마련해 뒀으면 하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지택수도 아니고 일산 소사선입니다. 일산 소사선이 이제 23년도 1월에 그것도 정초에 이제 개통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그게 만약에 빵빠레 울리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발 그냥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좀 아무 짓을 해서 특히 갭 투자를 해서 여러분도 저처럼 터닝 포인트가 행복 지수가 98점, 100점 만점에 98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게 2년도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행복 지수가 98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물론 탁구는 그 이전에 청소년 센터에서부터 쳤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뭐 굳이 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그래도 뭐 80점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거의 90점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탁구 치느냐 안 치느냐에 따라서 그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영향이 없단 말입니다. 그 요인이 뭐라고요? 갭 투자를 해서 3, 4, 5단지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투자해 놓으니까 얘네가 제가 노가다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지금 냉방이 빵빵하게 돼서 지금 긴팔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그냥 사실 놀다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놀다 가는 거예요. 물론 소장님은 퇴근하고 없습니다. 지금 대낮인데 뭐 3시인데도 퇴근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퇴근하고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그죠? 이 근로소득도
만만치 않지만 지금 계속 제가 그 내부만 보니까 한성부동산이 계속 거래 완료 찍더라고요. 그 끊이지 않고 그 빨간 거래 완료 그게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한성부동산은 계속 매주 끊이지 않고 계속 지금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근로소득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자본소득이 그러니까 작년에 투자했었던 그 지금 전세 살고 있는 그 3, 4, 5단지 그분들 덕분에 뭐 지금 이 장사가 잘 안 돼도 3시에 문을 닫고 퇴근을 해도 오전에 탁구를 치고 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제발 여러분도 갭투를 해서 자본소득이 어느 정도 이제 월급만큼 이루어지면 근심 걱정 아니면 뭐 스트레스 이런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100점 만점에 98점이 될 수 있었겠죠. 제 개인적인 어떤 투자 여건이 저도 돈이 있어서 투자한 게 아니라 다 빌려서 차용해서 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잘한 거죠, 그죠? 제가 만약에 은행에서 융자를 내서 투자를 했다고 해도 그 이자보다 은행에 내는 이자보다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몇 억이 올랐으니까 한 채당 몇 억이 올랐으니까 굉장한 거죠. 수익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걱정거리가 없어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돈이 어느 정도 불행을 막아주기 때문에 좀 걱정이 덜한 거예요. 근데 노후도 이제 걱정이 덜합니다. 그 오늘 생각한 게 야, 국민연금 그 연금을 좀 더 조기에 수령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기에 수령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조기에 수령할 나이가 된 것 같은데 왜 조기에 수령을 생각했냐면 먹고 사는 게 지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몇 년 뒤에 가서 타는 것보다 그냥 제 용돈으로 미리 타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도 조기 수령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 자산 수익이 있기 전에 이 3, 4, 5단지에 막 아파트를 여러 채 투자하기 전에는 믿을 건 국민연금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 확 바뀐 거죠. 그죠? 180도 바뀐 거죠. 어떻게 하면 빨리 타먹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용돈을 타서 조카들 막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럴까? 또 요즘 막 이렇게 여행 다니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서 사람이 많은 곳은 일부러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콘도에 가서 그냥 쉬었다 오는 건데 가서 맛있는 거 맛집에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 근처에 계곡 있으면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놀다가 오는 정도인데 그래도 그것도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것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요즘은 상추 철이 이제 지나서 주말농장에 자주 가진 못하고 여름 상추를 심었는데 땡볕이 너무 가능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말농장 가는 것도 낙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